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입니다. 주말을 지내고 다시 월요일을 맞았네요.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저녁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뉴스는 어제 오후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소식입니다. 각 언론사들을 통해서 속보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들 내용은 아시고 계실 텐데요. 어제 낮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죠. 기존의 핵실험에 비해서 대여섯 배 큰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인공지진을 감지하고 그 규모를 파악해서 발표를 했었죠. 우리 정부도 즉각적으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됐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강경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인데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만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놓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첫 여성 대법원장이죠. 세레노 대법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렸네요. 지난 2012년 부정부패 스캔들로 물러났던 전임 대법원장이 뒤를 이어서 필리핀의 첫 번째 여성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세르노 대법원장이 또다시 부적절한 공금 사용과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에 처해질 상황이 놓였습니다. 현재 하원 부의장 등 25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제출한 탄핵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캔들이 적시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르노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반 두테르테 인사죠. 계엄령의 공포부터 두테르테 대통령의 유혈 마약 단속까지 반대해왔던 그런 인물인데요. 아마도 이런 정치적 입장 차이가 이번 탄핵안의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의회 의장과 함께 대법원장이면 3부 요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짧게 뉴스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PLDT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PLDT에서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홍콩 쪽에서 연결되는 국제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사용이 안 되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조속히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910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910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910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910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910을 친구 추가하세요. 필리핀에서의 우리 교민들의 이주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0년대죠. 당시 박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던 기록과 당시에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2017년 오늘 우리 교민들이 필리핀에서 생활해온 역사도 이제 제법 그 시간의 나이테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최근의 교민 사회를 생각해보면 참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손을 잡고 필리핀 생활을 시작했던 이주 1.5세대의 성장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주 1.5세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이제 필리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청년 취업과 비교해서 이곳 현지의 청년 취업,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전화를 연결해서, 이 전화 드려서 쉬셔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예. 저 애청자라서. 아, 그러시구나. 예. 저희 방송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애청자셔가지고, 아, 저한테 이 방송도 맨날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많이 듣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추천을 해주세요? 예, 어, 저희 어머님이 아.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되게 여기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조금 선입견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어머님이 그냥 좀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인가 보네요. 예. 되게 정보를 많이 얻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더 반갑네요. 예. 아니, 원래 저희가 이제 처음 방송 시작하면 본인 소개부터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저기 또 애청자를 만나게 돼서 다른 얘기부터 먼저 시작했네요.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 학교를 필리핀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외국 회사에서 지금 필리핀에서 다니고 있는 스티브 주라고 합니다. 아, 스티브 주. 영어 이름으로 스티브를 사용하시네요. 네, 예. 여기 제가 미국 회사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이름보다는 좀 외국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게 입에 많이 배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어머님하고 그러면 필리핀에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다음에 동생 온 가족이 지금 여기 필리핀에 와 있고요. 가족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전체 다 그러면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신 건 그런 케이스네요. 네네. 그럼 한 10년 정도 지내셨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가신 건가요? 예, 어렸을 때 저는 중3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 필리핀으로 와서 이제 학업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한국에서 보내시고, 네. 그 이후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케이스네요. 네, 원래는 이제 영어만 하려고 이제 왔다가 이제 여기서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요소가 많아서 저는 이쪽에서 계속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시고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나시죠? 네, 기억도 많이 나고 중학교 친구들도 가끔씩 만나는데 그 친구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곳에 취직을 많이 해서 저도 여러 조언 많이 받고 하면서 이제 필리핀에서도 잘 적응할 수가 있었죠. 참 아주 좋은 케이스의 분을 오늘 뵙게 돼서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긴 하지만 또 이제 필리핀에서의 그런 어떤 그 취업 환경, 특히나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이제 마친 이후에 필리핀에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민 청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영광이죠, 저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필리핀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2개를 다녔었는데 하나는 IT 쪽으로 전공을 해서 2년 동안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항공 쪽으로 해서 항공조종 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뭐 IT 쪽도 제 개인적으로는 IT 쪽도 어려운 공부 같은데 항공 쪽은 더 어려운 공부인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이게 공부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컴퓨터랑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IT 쪽은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외국 영어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컴퓨터랑도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학교 그럼 수업을 이제 이제 다니시던 그런 그 하이스쿨 과정에서
이제 영어와 따갈로그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로컬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와 그리고 뭐 스페셜 필리피노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필리피노 강좌를 또 기초적인 강좌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뭐 기본적인 따갈로그나 이런 것들도 배웠고 그다음에 영어도 되게 외국인 선생님들한테 잘 배울 수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저 필리핀에 오신 거니까 아주 어린 나이는 사실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슨 뭐 5살 때 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하고 좀 달리 사실은 영어를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배우셔야 공부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영어나 따갈로그를 배우시기에 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어떤 영어 되게 잘하시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살 누나였는데 그분이 좀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 테이프를 듣고 영어를 읽어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똑같이 읽으면서 녹음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제 제가 영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정말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여러 가지로 혼자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막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공부 방법을 개발해 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도 다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주셔서 그런 걸로 다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니까 몇 년 정도 지내고 학교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학교 수업하는데 어렵지 않을 정도의 뭐 그 정도 영어 실력 정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던가요, 기간이? 저는 그 1년 정도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그게 기초를 정말 정확하게 다지면은 그게 이제 3년째 들어서 쭉 더 높아지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그냥 머무는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오기 때문에 1년을 좀 빡세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됐었죠. 그래서 1년이 저한테는 정말 제일 힘든 시기였고 그리고 뭔가 저를 높여주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시고 나서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는 적어도 영어나 뭐 이런 언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으셨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거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술적인 용어들이나 전문적인 용어들, 그리고 항공대에 있었을 때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만 빼고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취업 준비하실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보통의 다른 필리핀어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회사가 젠데스크라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이제 IT 솔루션 회사인데, 그게 미국의 이제 본사고, 뭐, 지금 여기 필리핀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우버나 뭐 그랩, 트립하고 뭐 아고다, 라자다, 자로라 등 여러 가지로 이제 IT 솔루션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젠데스크라는 회사가 여긴 거의 필리핀 전체의 IT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저도 그 솔루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 공고가 나왔을 때 운 좋게 딱 한국 세일즈 기술 영업으로 들어가게 돼서 지금 거의 한 2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직장이 사실은 뭐 처음 직장은 아니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필리핀에서는 좀 BPO나 이런 인더스트리가 되게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국가들은 되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리핀은 좀
많이 낮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BPO도 라자다 BPO를 처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바로 세일즈 팀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 회사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비전을 생각을 하면 좀 처음에 대기업을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그 대기업 이름을 그 이력서에 넣을 수 있다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력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거네요. 나는 어떤 회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제 왔다라고 하는 자기 이력서상의 어떤 경력들을 잘 관리하신 그런 경우네요. 그 보통의 이제 그 우리 교민 청년들이 네. 이제 필리핀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요. 그 필리핀에서 이제 그 어떤 잡을 찾는 데는 어렵지는 않나요? 한국에는 워낙 지금 취업난이 엄청나서요. 필리핀의 상황은 어떤가요, 요즘에? 필리핀도 지금 현재 보면은 되게 발전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싱가포르 본사들이, 계열사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고, 다른 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라서,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이 다른 외국보다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요 근래 또 이제 중국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서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필리핀이 정말 기회의 땅이고 또 여기 현지인 분들보다는 훨씬 한 두세 배 정도, 많으면 세네 배 정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 하나가 있고 영어, 한국어, 그리고 뭐 따갈록까지 한다면 세 개국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중국인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잡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핫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구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그 일을 찾기에는 한국만큼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점점 더 기회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현지 상황은. 네, 한국보다는 지금 한국도 뭐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외국 회사에서 영어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그래서 뭐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배운다든지 해서 한국으로 넘어갈 때 더 용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 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거기 이제 회사에도 다른 한국 분들도 더 계시죠? 예, 다른 한국 분들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 저는 여기 필리핀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 파견 나온 거랑 비슷한 식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인터내셔널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의 국적이 다양한 국적이네요. 그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네. 독일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영국 분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일을 이렇게 여러 나라 분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야, 이거는 한국 사람이 그래도 이런 거는 참 잘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들었던 한국 회사는 정말 많이 힘들기로 유명을 하고요. 그리고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을 하지만, 그래도 외국 회사랑 비교가 된다는 건 사람을 좀 정을 생각을 해준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인의 정이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힘들어도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힘든 게 덜 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국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되게 딱딱 그냥 일만 해요? 예, 일만 딱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고 보이는 대로 딱딱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그런 뭐 형 동생 같이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한국에 있으신 대표님이나 이제 팀장님한테 저는 많이 그 의지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상황.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사실은 그죠? 이제 또 너무 막 그 지나치게 회사 일인지 뭐 집안 일인지 개인 일인지 막 섞이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좀 있고 해야 이 사회생활 하는 게 좀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이 유럽에서 온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딱 일과 개인적인 일과 공사를 완전히 구분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좀 가끔씩 보면 약간 서러울 때도 많은데, 막 제가, 뭐, 어느 정도, 정말 한 10 정도 10에서 한 8 정도 잘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정도를 딱 못했을 때는 약간 거기서 또 이제 그걸 좀 등대화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이제 좀 중간중간 뭐 와가지고, 아직도, 그들이 아직도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집에 가도 되는데, 막 이렇게 약간 덕담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약간, 뭐, 커피 하나도 사주지 않고, 다 여기 커피 뽑아 먹으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약간,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굉장히 지금 회사 일이어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느낌인지 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저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혹시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학교를 다 공부하고 그러니까 영어나 따갈로그나 어떻게 보면 좀 필리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학교를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들 중에도 뭐 요즘에는 뭐 영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필리핀의 이런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일까요, 많이? 한국에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기 필리핀에 취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다 한국에서 마치신 분들. 한국에서 마치신 분들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응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한국 회사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기준점이, 어느 정도 뭐 초년생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쌓고 오시는 분들은 페이 정도에 있어서 뭐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이 좀, 생각하신 것보다 한국에 비해 많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유의를 하시고 오시기 전에 좀 먼저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냥 바로 오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뭐 외국 회사에 들어가든 한국 회사에 들어가든 자기 자신의 눈이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에 그런 약간 미래를 다들 다르게 다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눈을 딱 틔워주고 그리고 넓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필리핀이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이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뭐 영어 이제 일을 하면서 영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회사마다 정말 다르지만 저는 이제 보통은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이제 필리핀을 오시는 분들은 뭐 그 급여 부분에서는 좀 많이 트러블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한국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이런 대우도 많이 받고 하고 싶은데 비자 문제도 있고 한국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급여를 높여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오실 수 있다면 그냥 뭐 외국 회사를 들어가서 외국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데에서 좋은 포지션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해봅니다. 필리핀에 그 외국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엄청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들, 뭐 필리핀의 본사는 아니지만 이제 필리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기업에서 어떤 네. 기회를 좀 찾아보고 경력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네, 여기서 일을 막 한다고 해도 뭐 필리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국 회사에 들어갔어도 아니면 한국 회사에 들어갔어도 뭐 경력이 안 쳐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직접 자기가 해보고 다른 데 지원을 하지 않은 이상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일단은 대기업이라는 그런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력서에 넣었다는 자체가 뭐 필리핀보다는 자신의 그런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필리핀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기술력을 갖고 계속해서 좀 더 키웠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 제가 이 시간이 또 좀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네. 사실은 지금 준비해 놓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겠어요. 앞으로 네네. 지금 이제 30대가 이제 시작되셨잖아요. 네. 40대 때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IT 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이랬을 때는 제가 이제 향후 10년 후에는 이제 멋있는 기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것들은 제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없애거나 아니면 파괴하고 싶은 그런 건 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한쪽으로 멋있는 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지금 제 회사에서 더욱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된다면은 저는 어떤 앱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IT 쪽으로 뭐 CEO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많이 모아서 저의 경비행기를 하나 사서 그거를 몰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말씀만 들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태워주고 그러나요, 그러면? 예, 저는 태워드려 드리는데 낙하산 준비하시고. 아유. 보통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결혼 계획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세요? 결혼은 해야죠. 결혼을 하는데 일단은 저의 계획을 좀 뭔가 이제 성공한 사람에서 이제 뭐 일도 더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이 되려면 좀 먼저 제가 뭐 자식들에게 좀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먼저 되면은 나중에도 더 좋은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거 제가 오늘 계속 내내 아까 처음부터 계속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저도 이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내가 좀 더 준비를 좀 더 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내가 준비를 좀 더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이렇게 하면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셔야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맞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 자식도 낳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자식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가장이다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매번 이제 만약에 올해 50 되신 분들도 50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50이 돼 보신 거잖아요. 그분들도 60 되신 분들도 인생에 처음으로 60 돼 보신 거니까 사실은 하루하루 살면서 다 어느 누구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다 하루하루를 다 처음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막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네. 참 이 필리핀에 이런 젊은 청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조언 한번 드린다고 하면서 또 이 잔소리가 길어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일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교민 청년들에게도 조금 큰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참 네. 기분이 좋네요. 저도 정말 기분 좋고요. 이거를 이제 많이 듣고 여러분,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도 좀 필리핀이라는 자체가 뭐 기회의 땅이고 지금 제2의 또 마카오나 아니면 싱가포르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뭐 안 쳐준다고 해도 다른 외국에서는 정말 좋게 다 보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미래가 없다는 보장은 뭐 있다는 거는 이제 한국 마인드고요. 제발 좀 약간 인터내셔널 마인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한마디 어디 빼놓을 말씀이 없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 듣고요. 예,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이니까 제가 나중에 요런 분야에 대해서 좀 조언을 더 듣고 싶을 때 연락을 또 드려서 다시 한번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취했던 산업화 정책은 사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서 자녀를 교육시켰던 우리 부모님들의 선견지명과 그런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필리핀에서 성장해온 우리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현지의 언어에 모두 익숙해 있고 현지 문화와 한국의 마인드를 동시에 갖춘 인재들이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오늘 인터뷰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노이 910도 우리 청년들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피노이 910 시즌 1의 10주차 방송인데요. 이번 주로 첫 번째 시즌을 마치고 10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즌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후반부에는 시즌 1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